네,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대화 중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는 한 분의 사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의 시절 회진 중에 교수님 말씀을 놓쳐서 뭐라고 하셨지? 라고 다시 스스로 물어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도 몰랐어요. 이게 ADHD 때문이라는 걸. 자,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은 중학생 무렵에 ADHD를 진단받고 콘서타를 1년간 복용했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거의 10년간 치료를 중단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집중을 잃는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죠. 특히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의도적으로 날 따돌리나? 왜 설명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상황 탓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실제로 말실수를 한 상황에서도 혹시 내가 또 놓친 건 아닐까? 라고 관성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내가 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오해를 하게끔 말한 건지 알 수 없을 지경까지 와버렸다. 정말 이 말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먹먹해졌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대화 중 집중력을 잃는 것. 정말 ADHD 때문일까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ADHD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증상들이 ADHD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지속적 주의력 결핍이에요. 특히 사연 속 상황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전공의 시절 여러 명이 하는 컨퍼런스에서 A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B 교수님이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이 이야기로 넘어왔지? 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DHD의 작업기억 결핍 때문인데요. 우리 ADHD 뇌는 대화의 A, B, C, D 흐름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전화통화나 음성 채팅처럼 상대방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표정이나 몸짓 같은 시각적 단서들이 우리가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럼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연자분이 처음에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찾으려 했다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예요. 제가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동안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왜 나만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만 놓치지? 라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더 안타까운 건 결국 자기 의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실제로 말실수를 했는데도 혹시 내가 또 놓친 건 아닐까? 라고 관성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회진 때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었고요. 약물 치료 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도 약물 치료와 함께 여러 전략을 개발해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 질문 기법입니다. 놓친 것 같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각적 단서가 있는 대면 대화를 선호하고 전화나 음성 채팅을 할 때는 화면 공유나 메모를 함께 활용하는 거예요. 자괴감과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자기 혐오가 심했을 때 방법을 써봤는데 바로 성공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적었어요. 오늘 회진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놓치지 않았다. 친구와 대화할 때 한 번도 되묻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ADHD는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연자분처럼 약물 치료를 시작한 것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 먹기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약물 치료는 안경과 같다는 걸.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처럼 ADHD 뇌에게는 약물이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걸요.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저도 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가끔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질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뇌가 다른 채널에 맞춰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다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요. ADHD는 다르게 해낼 수 있는 특성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